친구의 표정을 보면 제가 정말 와, 저렇게 행복해할까 아이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어떤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많이 이제 물어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블럭놀이, 역할놀이,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등 미술놀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만 4세, 만 5세 반 담임을 해본 선생님이시라면 한 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편지 쓰기이죠. 이것 또한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끄적여서 친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편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편지 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두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 반에서 편지 쓰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쭉 끌고 갈 수 있는 놀이인 편지 쓰기, 이 편지 쓰기의 효과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 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항상 그래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라면 본인이 힘들어도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맞아,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맞아, 이 효과를 나는 꼭 누릴 거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인지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각각이 다 다른 어투와 또는 단어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가정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죠. 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접하는 거,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데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솔직히 말해서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질 않으세요. 아이한테 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배울 수 있는 감정의 단어도 한정적이고 내가 한정적인 감정 단어를 안다라면 내가 느끼는 감정도 한정적이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편지를 쓰다 보면 이거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봐온 결과 편지 쓰기를 할 때 애들이 편지 쓰는 단계는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림 편지를 많이 써요. 왜냐면 글씨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림 편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어딘가에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살짝 쿵 넣는다거나 또는 사랑해 라는 정도의 글만 적고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편지, 받는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초반에는. 두 번째는 아이들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만들기 선물을 해요. 이때는 글자 문장이 조금은 길어져요. 사랑해보단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드린 뭐 편지 쓰기 도움 카드라든지 저한테 물어봐서 어떤 문장을, 아주 짤막한 문장을 적어요.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요 정도로 적은 다음에 막 꽁냥꽁냥 뭐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종이를 접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선물한 거를 그 친구한테 같이 편지와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요. 비로소 마음을 넣는 편지를 전달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만 4, 5세라면. 네. 반드시 오는데요. 이때는 더 이상 아이들은 뭔가 편지 쓰기 도움 카드에서 내 마음에 맞는 거, 비슷한 거를 찾아서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말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구체적인 문장을 적기 시작하거든요. 즉, 내 진짜 마음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전달하냐면 내 감정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들의 개입이 중간중간 당연히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편지 쓰는 게 굉장히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뭐 때문에 언제 속상했는지, 내가 너한테 바란 이유는 뭔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은지, 즉 나 전달법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정말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도록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표현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편지 쓰기의 효과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물론 초반에는 아이들은 뭐 그림 편지나 그냥 간단한 편지를 쓸 때는 관찰 같은 거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죠. 내가 공룡을 좋아한다라면 공룡을 그려서 줘요. 상대방도 좋아할 줄 알고. 네. 하지만 이제 연령이 이제 발달을 해가면서 그 발달 체크리스트 예전에 했던 거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보면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한다 뭐 이런 게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익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한테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관찰을 해요. 무조건. 관찰을 해서 그 친구 마음에 들게 편지를 써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서 물어봐요. 너는 무슨 그림 좋아해? 너는 무슨 색 좋아하니? 그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정해서 그런 편지지 또는 그런 색깔이 들어가는 편지지를 본인들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글을 쓸 때도 너는 참 뭐뭐뭐를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거 할 때 참 멋있어. 네가 뭐뭐 해줄 때 나는 행복하더라. 이런 말을 쓰면서 상대방의 장점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저 친구는 저거를 가지고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즉 나와는 다른 어떤 또 다른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친구는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뭔가 이해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편지 쓰기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 받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는 기쁨, 받는 감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선생님들. 진짜 이게 진짜 제가 눈앞에서 보잖아요. 아이들이 주고 받는 거를. 그럼 전 직접 주도록 해요. 쓴 친구가. 제가 편지함 열어서 제가 다 읽어주고 직접 주도록 하거든요. 그때 주는 친구의 표정과 받는 친구의 표정을 보면 제가 정말 와, 저렇게 행복해할까 아이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렇게 기쁠까. 자기가 편지를 줄 때 너무 기뻐하고요. 막 수줍어하기도 하고, 받는 친구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무 고마워,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아이들이 진짜 감사함을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진짜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가장 살면서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느끼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이, 이 느낌이 저한테 정말 전달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그런 관계 속에서 얻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편지 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우체통을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 반에도 우체통이 항상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살짝쿵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우체통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뒹굴어 다니는 박스를 주우셔서 거기를 빨간색 색지 또는 빨간색 한지로 싸서 구멍만 뚫으시면 끝! 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선생님.
인터넷에 치시면 진짜 그냥 조립식으로 접기로 나온 거 있거든요. 진짜 제가 봤는데 3,000원? 뭐 그 정도면 사던데요. 그냥 사세요. 그러면 사서 두세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편지를 써서 그 구멍에 넣는다는 거, 그런 어떤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흥미를 조금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체통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편지 쓰기 도움 카드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기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영상에서 이미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텐데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해 드릴 거예요. 꼭 보시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체통을 여는 날을 정할 것입니다. 네, 우체통을 우리가 언제 열 것인가 이런 걸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했을까요? 아니죠. 아이들하고 같이 정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열었어요. 네, 매일매일 열다가 제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우리 지금 우체통 매일매일 열고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분명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선생님 별로 읽지도 않은데 매일매일 열어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 캐치하는 거죠. 그 말을.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한번 우체통 여는 날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탁 잡아물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정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일주일에 몇 번 열까 우체통을, 그런 걸로 시작을 했죠. 그럼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뭐 2번 했었나? 근데 나중에 후반에는 뭐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 날 열까? 이런 거를 정했죠. 아이들하고 다 정하세요. 초반에 매일매일 열다가. 그래서 어쨌든 날짜를 정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반드시 일주일에 1번은 꼭 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1번을 열지 않으면 아이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계속 편지통이 있어 얘들아, 우체통이 있다, 편지를 넣어라,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거를 풍겨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교사의 반응, 교사의 답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놀이이든지 간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교사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개입을 했었죠.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편지를 정말 많이 써요. 그쵸? 그러면 제가 편지 우체통을 여는 날에 딱 펼쳐보면서 어머! 선생님에게 편지가 도착했어 얘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편지일까? 하면서 읽어요. 제가 일단은. 읽는데 읽었을 때 아이가 뭐 선생님 끝에 뭐 선생님 저 너무너무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사랑해요 하고 접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 반응을.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끝나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한테 사랑한대, 누구누구야, 선생님도 사랑해, 고마워, 막 이렇게. 좀 닭살이죠? 네, 토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줘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나도 선생님한테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편지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뭔가 따뜻한 말들을 적어줬다라면 저는 꼭 감정을 조금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누구누구가 이렇게 편지를 써줘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선생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한다니 선생님 너무 누가 대견스러운데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너무 행복해. 누구 덕분에. 막 이렇게. 약간 반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뭐뭐뭐 했어요.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이들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약간 오버한 액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답장도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사실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특히 많이 쓰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말들, 저를 정말 관찰을 많이 해서 적은 것 같은 말들, 저를 정말 염려해서 적은 것 같은 말들은 정말 써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고, 저는 뭐 많이 쓰는 친구들은 4-5번 정도 써줬던 것도 같아요, 답장을. 아이들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한테 받은 편지를. 저도 편지 쓸 때는 최대한 감정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보물상자에 그걸 넣어놨다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이제 그 아이들도 제가 편지 써준 거를 제가 읽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뭐 누구누구 선생님이 하면서 다 읽어주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본인들도 편지를 쓰게 돼요. 네. 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5번째는 편지지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편지지는 사실은 솔직히 제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아이들은 편지지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 색종이나 이면지나 뭐 A4용지나 뭐 그런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본인들이 편지지를 만들어서 많이 해요. 저희 반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해 드릴 건 바로 감정 편지지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표현력을 조금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 편지지 함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는 6칸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9칸이 세트인 거고, 이거는 지금 다이소에서 샀고요. 네. 이게 9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반의 경우에는 한 27칸 정도로 해서 이게 3개가 쌓아져서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함에 보시면 지금 몇 개 다 떼어내 버려가지고 몇 개만 남긴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아마 글씨는 뭐 거꾸로 보일 테지만 뿌듯한이라고 적혀 있죠? 뿌듯한이라고 앞에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뿌듯한 편지지가 있어요. 뿌듯한 편지지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비어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편지를 적는 건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뿌듯했는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편지지는 제가 봤을 때 행복한, 사랑스러운, 기쁜, 고마운, 감사한 뭐 그런 편지지가 사실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는 몇 개가 없는데 초반에 준비할 때 저는 진짜 수북히 이 정도씩 막 편지지를 다 뽑아가지고 다 여기 다 넣었거든요. 칸칸이. 그러면 아이들이 뽑아서 써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 뽑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쁨 같은 거 진짜 인기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린 거예요. 저작권 어쩌고 때문에 제가 다 그렸고요. 지금 몇 가지 감정만 여기 지금 노출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린 캐릭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감정에 대한 표정 같은 거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표현해 주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편지지를 만들었다는 거. A4 4분의 1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근데 아이들이 이 편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이 썼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보고 오셨나요? 네, 자세히 읽어보셔야 아실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편지지가 그런 편지지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자꾸만 아이들한테 상기시켜줬어요. 이 편지지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접어서 거의 놔요. 이 우체통에. 그럼 제가 꺼내면서 기쁜 편지네. 어떤 기쁜 편지인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읽어줘요, 아이들한테. 한번 기쁜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기쁜 내용에 대해서 썼다면 뭐뭐 기뻐요, 뭐뭐 해서 기뻤어 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뻤겠다. 그런데 누가 이런 기쁜 편지지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기뻤다는 거를 얘기해 주니까 와, 선생님이 정말 마음이 잘 느껴지네. 기쁜 편지를 정말 잘 써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줬어요. 기쁜 편지지에는 기뻤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해줬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그 편지지를 잘 골라서 그 감정이 드러나게 편지를 잘 쓴다는 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뭐 꼭 이 함을 준비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함을 준비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감정 편지지가 있으면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기가 정말 좋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편지지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거 보시고 저렇게 많은 감정을 아이들한테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9칸짜리라고 나는 하고 싶다라면 그냥 9칸만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감정들을 고루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긍정성 있는 감정만 넣지는 마세요. 속상한, 슬픈, 서운한 이런 감정들을 넣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그런 감정도 내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감정은 묻어놓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말해야 알아요, 상대방한테. 그쵸? 근데 편지를 통해서 연습을 한다면 저희 반 아이들처럼 네, 여러분들, 네, 아이들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1년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놀이인 편지 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편지 쓰기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준비해서 두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편지로서 공유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주시라는 거.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찌됐던 간 무엇인가를 끌고 갈 때는 선생님들의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편지 쓰기에 대한 효과, 편지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선생님의 반 아이들만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 낯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건 정말 당연한 거라는 거, 쉬운 거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그거를 1년 동안 끌고 가시는 선생님 때문에요. 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편지 쓰기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